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DS투자증권 김수현 센터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뵙고 또 올해 이렇게 새해 첫 주에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일단 현대차 그룹주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또 배당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해주신 바 있는데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은 또 일제히 급등을 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CES에서 공개된 로봇 자율주행 모멘텀을 강하게 받아가는 모양새인데 사실 네. 센터장님 DS증권에서 발간했던 12월 리포트에서는 이 현대차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토요타 그룹이 보면은 토요타 자동차가 지난 6월부터 해서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당국에서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상호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이제 요구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토요타가 그 과정에서 이제 승계로 이어지는 부분까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 현대차 그룹을 볼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 고리를 3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룹이고 이게 어쨌든 현대차 그룹주에는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었거든요. 이런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는 그런 요구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또 뭐 로봇 관련해서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토요타와 이 토요타 자동직기라고 하는 지금으로 우리 현대차로 치면 이제 모비스랑 네. 글로비스 느낌인데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작년에. 그리고 12월에는 토요타 자동차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단순히 지배구조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저희 뭐 보고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현대 모비스의 주가 부양 의지가 상당히 그룹이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 로봇의 그런 밸류 체인을 내재화하는 쪽으로 그룹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과정에서 모비스가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뭐 로봇주 성격으로 급등했어요? 네, 만약에 시장이 이 아이디어를 계속 산다면, 그러니까 오늘 글로비스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건가라고 보면은 사실 기아차랑 현대제철도 보셔야 돼요. 기아랑 네, 이 현대제철도요. 순환출차 고리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은 기아차와 현대제철이 모비스 지분을 매각하면 되거든요. 가장 외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또 핵심이 될 수 있다. 네, 이 두 회사가 모비스 지분을 팔면은 이제 그 순환출자가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지배구조 아이디어로 그룹주를 더 여기서 산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매기는 저기까지 갈 거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사실 본업은 그렇게 썩 뭐 매력적이진 않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4조가 좀 넘는데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지분이 2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매각 대상이라고 생각 안 했다면 시장이 이제는 매각 가능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이 아이디어를 사는 거죠. 실제로 네. 거기까지 가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렇죠. 네, 지금 내레이티브 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소외돼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배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규모 배당이나 다른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매기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 1차원적으로 뭐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기아까지 우리가 좀 확산해서 시야를 넓혀서 좀 지배구조 개편 관련한 네. 내러티브 형성된 종목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이제 4,650선도 넘어서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네. DS투자증권에선 사실 저도 이런 질문 드리기 민망한 게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속도로 엔진을 밟아버리니까 상단 어디까지 보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지금이 예단의 영역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대응의 영역이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우리는 공익성을 갖고 방송을 하니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상하단 밴드? 밴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한 자료는 이제 5천 중반 이상, 5,800까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내는 밴드 자체가 정확하진 않고요. 방송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지난 8월에 3,800에서 4,000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먼저. 네. 네, 사실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방향성 자체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AI 버블론이 있지만 어쨌든 대규모 투자는 지속될 거라서 올해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시각을 유지할 것 같고 또 국내 시장을 보면 3차 상법 개정이 지금
있죠. 그래서 예고돼 있죠. 그래서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고 환율도 어쨌든 여기서 원화가 계속 약세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원화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쏠림이 심했는데 지금 사실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그 가치주나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 타 업종 내에서 과매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시장은 계속 네, 박스권 내지는 최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종목장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고 종목들마다 변동성이 이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유망한 기업으로 또 우리 센터장님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말 배당 매력이 쏠쏠한 기업이잖아요. 또 워낙 그리고 가치주 관련해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맞잖아요. 일단 2월 말까지 보유하면은 현대 엘리베이 관련해선 배당을 톡톡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 두산, CJ, 화승엔터 같은 종목들인데 여전히 이 종목 긍정적으로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주가는 다 안 좋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누가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를 사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현대 엘리베이터 유망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황 종목 별로 갖고만 없거든요. 있어도 네. 근데 지금 닉스 사야 되고 전자 사야 되는데 누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쳐다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나갔고요. 2월 현대 엘리베이터 업데이트를 드리면 2월 중순에 배당 발표가 있을 거고요. 2월 말까지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주당 배당금은 최소 10,000원에서 12,000원, 와, 12,000원 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3에서 14% 정도 배당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두산은 지금 SK 실트론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가 큰데 오버페이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아요. 오버페이 한다면 시장이 우려할 거. 지금 주가는 사실 오버페이 한다라고 조금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 기회고요. 두산 지금 뭐 젠슨왕이 어제 루빈 발표했듯이 네. 루빈 퀄 베라 루빈 퀄 통과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도 두산 전자비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상황이고요. CJ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지만 올리브영이 어쨌든 한일령 때문에 춘절까지는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시점이 이제 춘절 그때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도 전혀 부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상대적으로 올리브영 뜨거운 거에 비해서 CJ는 참 조용한데. 주가, 예. 화승엔터도 어쨌든 이거는 월드컵 보고 얘기한 거라서 좀 더 여름까지 보시면은 분명히 크게 시세는 나 있을 거라고 봐요. 긴 시계열로 여전히 그때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현대 엘리베이터, 두산, 화승엔터, CJ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올해는 또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 목적의 1차, 2차 상법 개정이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통과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배당 같은 이제 주주 환원을 통한 자본시장 육성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적극적으로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지 주주 환원책 발표 전에 미리 좀 대비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언급하고 싶으신 포인트가 있다면요. 근데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관련이 있고요.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특히 이제 배당 분리과세는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체감이 크게 느껴질 거고 이걸 보고 계속해서 개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여전히 대주주들이 뭔가 이 소액주주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금 법안들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규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한민국의
증시에 확실하게 펀더멘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좀 네.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시 화랑에 이렇게 예탁금도 뭐 90조 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 자금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면 되려 좀 우리가 이렇게 막 환호만 할 때 좀 리스키한 부분도 좀 관리를 하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 유동성이 시장에 좀 악용될 경우도 있나요? 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 궁금합니다. 지금 뭐 이미 내러티브 장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토리 이런 걸로도 좀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우려스럽긴 한데 근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파티로 치면 지금은 당장 집에 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크로 지표를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쁜 것도 있어요. 사실 해외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걸 보고 무서워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줄여야 돼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는 지금 네, 한창이다라는 저희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주사 관련해서 또 네. 전문가시니까 요즘 급등하는 원익이라든지 SK스퀘어의 약진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 두 종목은 언급은 사실 안 해주셨는데 워낙 시장에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이 두 종목도 긍정적으로 워닝홀딩스는 저희가 사실 작년 초부터 봤던 보세요? 종목인데 정말요? 네. 왜냐하면 메타에 들어간 로봇 손을 만든다는 맞아요. 것 때문에 근데 기업 액세스가 잘 안 되더라고요. 탐방도 잘 안 되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계속 뭐 가져가도 좋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원익홀딩스에 대해서도 뭐 개인 투자 워낙 많으셔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코멘트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보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쨌든 한일령 때문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오늘 급등했죠. 네, 현대백화점이 시장이 뭔가 모르고 내가 아는 게 뭘까 이걸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데 현대백화점 변동성이 크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외국인 트렌드 보면은 중국인 특히 더현대나 이런 쪽에 트래픽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더현대는 해외 있고요.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좋고 우리가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웰스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 관련해서 그리고 압구정동에 어쨌든 땅이 있죠, 주차장. 그래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네이버예요. 아무도 요새 관심이 없지만 두나무 연결이익이 크게 들어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거든요. 네. 오늘 주가 빠졌지만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재성 뉴스가 분명히 지금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네이버 현대백화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DS투자증권 김수현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